네, 그러면 GPG 챕터 1.6 범용 핸들 기반 자원 관리자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원 관리라는 게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픽 같은 것도 있고 사운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자원의 중복 생성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인데 어떤 종류의 자원,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거 있다고 치면은 몬스터에 그래픽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그래픽을 한 번만 불러오면 그리는 건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관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똑같은 그래픽을 여러 번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생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자원 관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개체에서 자원이 관리가 될 때 갑자기 다 쓰고 있었는데 어느 한 개체가 그 자원을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머지 자원들은 그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맞죠. 그 자원이 해제가 돼서 무효화돼서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이 언제 생성되고 언제 해제되는지 이런 시점을 관리하고, 자원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챕터에서는 핸들 개념을 이용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핸들이라는 개념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옛날부터 쓰여오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 아래에 핸들이라는 추상화 계층을 하나 더 주고 그 핸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범용 핸들 클래스와 핸들 매니저 클래스를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단 범용 핸들 클래스에서는 범용 핸들 클래스는 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핸들은 그 인덱스랑 매직 넘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 상에서 인덱스는 핸들과 연결된 자원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식별자 역할을 해주고요. 또 매직 넘버는 이 핸들이 유효한 핸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뒷부분의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핸들은 보통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핸들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제공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핸들은 한번 데이터를 받으면 그 어딘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사용자 측에서 수정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분을 위한 태그의 이용, 이거는 범용 핸들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종류의 자원들이 똑같은 핸들 클래스를 사용해버리면 얘네들이 원래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애들인데 똑같은 핸들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그라는 걸 이용해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코드는 이래 엄청 양이 많아서 좀 글자가 작게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한 개씩 설명하자면요. 여기 위에 태그가 있잖아요. 이 태그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고 코드 내에서 그냥 구분만을 위한 목적이에요. 밑에 예시 코드에도 있지만 이렇게 이메 빈 스트럭트 태그 텍스처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핸들을 만들 때 핸들의 이 타입 네임에 이 태그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다 빈 구조체라도 이름이 다르면 서로 다른 타입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에 태그에 어떤 특정한 빈 스트럭트 같은 걸 넣음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자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핸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hTexture 이렇게 쓰기 편하게 타입 def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핸들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용체 개념을 써서 여기서 구현을 해놨는데, 공용체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32비트 정수형이거든요. 이 전체 값 자체가 핸들의 하나의 값을 말해요. 근데 이 32비트 값에서 상위 16비트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하는 식별자 데이터가 위에 상위 16비트에 저장이 되고, 하위 16비트에는 얘가 이제 그 유효한 핸들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역할을 하는 매직 넘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핸들 클래스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매직 넘버를 관리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는데, 이 매직 넘버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핸들 데이터를 부여를 할 때 인덱스랑 매직 넘버 값이 둘 다 똑같은 핸들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기반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식별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꼭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직 데이터가 그 매직이 16비트잖아요. 이 16비트를 다 쓰면은 다시 1로 돌아가거든요, 매직 값이. 그리고 핸들을 한번 생성할 때마다 매직 그 넘버 값이 1씩 올라가요. 인덱스는 그거랑 별도로 관리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매직 넘버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들은 내부적으로 그 핸들의 매직 넘버를 부여해주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역할만 해줘요, 핸들 클래스는. 실제로 핸들을 쓰는 거는 이제 범용 핸들 매니저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 핸들 매니저는 여기 적혀있듯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원 정보와 핸들을 관리해요. 이 자원 정보는
엄청 복잡한 뭐 생성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 관련된 간단한 데이터들만을 포함을 해야 돼요. 뭐 여기서 메모리 할당을 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행동을 하면 사실 이런 핸들을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또 여기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간단한 데이터들만을 포함을 하고 이 데이터가 이제 또 그 핸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핸들 매니저에. 그리고 이 역참조라는 건 이제 핸들 값을 바탕으로 이제 그 핸들 값을 찾아가서 그 핸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원의 정보를 참조를 하는 걸 역참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참조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요. 코드가 또 좀 크게 작게 되어 있는데, 태그, 이것도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범용으로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타입 데이터 하나를 받고 그 데이터와 연결된 핸들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받아서 그걸 관리를 해요. 이 위에 세 가지는 각각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벡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렇게 쭉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하다 보면 저장을 하고 할당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단편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칸을 일일이 찾아서 다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프리슬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당이 해제가 되면 해제된 위치가 어딘지를 프리슬롯에 저장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저장을 할 때는 빈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바로 집어넣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빠른 속도로 그걸 다시 할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할당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핸들 하나를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이제 인덱스 특정한 인덱스 값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빈칸이 없다 지금 빈칸이 없으면 이게 꽉 순서대로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직 넘버 개수가 현재 차 있는 그 개수랑 똑같다고 해서 그 제일 뒤에 집어넣는 거죠. 벡터에 제일 뒷칸에 집어넣고 이제 매직 넘버도 지금 이번에 넣은 핸들이 어떤 매직 넘버인지도 매직 넘버 값에 이제 관리를 해줘요. 푸시백을 해서. 그리고 만약 빈칸이 있으면 이제 그 빈칸 위치에 집어넣는 코드예요. 이게 빈칸 위치에 집어넣고 이제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당을 해제를 할 때도 뭐 마찬가지 방식인데, 인덱스를 받아와서 해제하고자 하는 핸들의 인덱스를 받아와서 그 인덱스에 매직 넘버 값 초기화해주고 또 빈칸에 이제 추가해주는 거죠. 그 칸 이제 안 썼다라는 거니까. 아니 매직 넘버 이게 초기화한 거 얘기를 안 했는데 매직 넘버가 0이면은 널 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핸들이니까 그 위치는 없는 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직 넘버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0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이제 이 핸들 여기를 이제 인덱스로 이 핸들을 이제 가져왔을 때 거기 매직 넘버가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유효하지 않은 핸들이니까 다른 쪽에서 이미 해제된 핸들을 참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역참조하는 코드거든요. 역참조할 때는 뭐 비슷해요. 인덱스 값을 이제 핸들에서 인덱스 값 받아와서 이게 유효한지를 검사를 해요. 인덱스 값이 뭐 사이즈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면 이거는 또 말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빼고 또 뭐 이 매직 넘버가 핸들의 매직 넘버랑 다르다 저장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유효하지 않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핸들 매니저를 쓰는데 이제 이 핸들 매니저를 이게 범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얘를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활용 예제 코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임의로 만든 예제인데 파일을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파일 관리 매니저예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스트럭트로 이렇게 파일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파일의 이름이랑 파일의 길이를 저장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관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핸들 매니저를 얘는 내부적으로 이 파일 매니저라는 클래스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범용 핸들 매니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핸들 매니저를 갖고 있고 또 그 핸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의 그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를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핸들을 바탕으로 이 핸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돌려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getName 있잖아요, 함수가. getName 있는 거를 보면 이 특정한 핸들 하나를 받아와서 그 핸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역참조를 해서 역참조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다시 그 이름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핸들만 가지고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핸들을 많이 가지고 참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레퍼런스를 했는데 걔가 이제 없는 핸들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에러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널 핸들이니까. 또 getLength도 마찬가지로 구현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만든 이 범용 핸들 매니저와 핸들을 이용해서 쉽게 자원 관리하는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책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소개만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 포인터를 써서 하면 더 쉽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 포인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데이터형 타입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입 삭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점들도 있고, 약간 그 참조 휘수 같은 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 명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뭐 알아서 개선을 해봐라,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끝.